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지영입니다. 데이터 분석 시리즈 첫 번째 영상이에요.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직무에서 갖춰야 할 부분을 보면 데이터 분석 능력이 꼭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전 뒤늦게 응용 통계를 공부했는데 수능 때 마지막 수학 문제를 풀고 오랜 시간 흘러서 다시 수학 통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특히 증명 하나 막히면 이게 나중에 일할 때 무슨 도움이 되나 의구심이 생겼고요. 실무자는 어떤 일을 하길래 이런 증명까지 공부해야 하나 늘 궁금증이 있었죠. 현재 캐나다에서 만 3년 차로 일하면서 공부할 때 가졌던 궁금증이 많이 풀렸어요. 감사하게도 상사와 코워커를 잘 만나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그 방법과 제가 하는 고민들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에 관심 많은 학생분, 취업 준비하는 분, 그리고 이제 막 입사한 분까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데이터 분석이라는 말을 분석해 볼게요. 제가 학생 때 생각했던 데이터 분석은 회계라던가 아노바라던가 상관관계라던가 이런 거였는데 실제 일을 해보니 이건 정말 일부였어요. 그럼 제가 지금 느끼는 데이터 분석은요, 이거예요. 데이터 분석이니까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이게 출발점이라고 보면 도착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래프일까요? 조금 더 가볼게요.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 깔끔하게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대시보드일 수도 있고 PPT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도착 지점일까요? 더 가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을 지금 심심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한 거죠. 상사가 시켰으니까 이런 일을 한 거지만 일을 준 상사 역시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 지점은 decision making이에요. 뭔가 액션을 하기 위해 결정을 내려 하는데 동전 던지기나 제비뽑기로 지금 결정 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 분석에서 얻은 걸 바탕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작은 걸 수도 있고 큰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예산이나 시간이나 이런 다른 고려할 사항도 있지만 심심해서 혹은 재미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에서 디시전 메이킹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담겨 있을수록 좋아요. 이 분석에 우리 팀이 혹은 회사가 얻을 만한 이익이나 수익이 있는지, 반대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있다면 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도 별 의미가 없으면 왜 그런지 등이 담겨 있어야겠죠. 나는 신입사원이니까 상사가 줬던 일 이만큼만 배정을 받았는데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있을지언정 머릿속에는요, 이 분석은 디시전 메이킹에 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는 거를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액션이 당장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산을 보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데이터 분석 쉽네, 뭐가 어려워, 이것만 있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여기에 제약 조건이 붙어요. 이 부분을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예산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 데이터 분석이 프로블럼 솔빙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야 합니다.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과정 일부를 하게 되고요. 중간 정도 레벨이 되면 이 전체를 통으로 맡는 경우가 많고 시니어 레벨 그 이상이 되면 이 후반부 쪽에 더 집중을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분석의 퀄리티는요, 데이터에 대한 지식 더하기 통계 지식 더하기 프로그래밍 기술, 이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 에러 값이 있겠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본인이 아팠을 수도 있고 짜잘한 요인은 무시할게요. 근데
큰 틀은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두 가지예요. 통계 지식과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통제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에 대한 지식은 클라이언트 데이터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주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통계 지식이 없으면 분석을 해도 정확하게 분석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을 놓치게 됩니다. 통계 지식이 풍부해도 프로그래밍 기술이 없으면 분석을 구현화할 수 없어요. 단순한 바 차트를 그리더라도 패키지 불러와서 X는 이거, Y는 이거야 라고 지정해주면 끝.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경우는 없었어요. 제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다르게 구성을 하거나 처리해서 이 X값을 얻기 위해서 펑션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몇 기가바이트고 펑션 돌리는데 며칠이 걸리고 돌렸는데 에러가 나서 디버깅을 하느라 하루 종일 시간을 쓰고 이러면 지금 제한된 시간, 제한된 예산 안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기술은 시간과 연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본인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기준 삼아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게 조금 부족해도 조금 극복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건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통계 지식이 부족하다면 깨알 홍보지만 제가 통계 용어 설명한 영상을 한번 쭉 보세요. 그냥 데이터를 보는 것과 통계에 대한 이해가 더 생겨서 예를 들어 이 샘플 데이터가 모집단을 잘 반영했나? 이런 질문 한 가지를 스스로 던져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건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술이 부족하다면 연습하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어떤 거로 할까요? 고민은 조금만 하세요. 일단 하나를 정해서 펑션을 짤만한 수준이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때 제가 말하는 펑션은 내가 이러한 값을 얻고 싶은데 내가 현재 가진 인풋은 뭐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명령어를 넣어야 하는지인 거죠. 제가 학생 때는 R과 SAS를 공부했는데요. 처음 직장에서 R을 사용하다가 이직을 하고 바로 파이썬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금방 늘어요. 처음 랭귀지 공부할 때가 힘들지만 한 언어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면 R에서 파이썬으로 넘어간다거나 파이썬에서 R로 바꾼다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시리즈에서는 파이썬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데이터 분석에서 이 하나만 분석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도착 지점이 디시전 메이킹이라는 거를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데이터 분석에서 왜 내가 하는 데이터 분석은 쉽지 않은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